심장마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순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는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더라도 평생 가족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잃고 몸이 마비된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단 10초, 20초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살아남느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느냐를 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생존 이야기입니다. 심장마비, 즉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5,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했고 대한심장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환자분들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심장마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혼자 계실 때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다른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배워봐요. 자, 그럼 심장마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심장마비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구급차가 오는 모습, 병원 응급실.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9명은 집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심장이 두근두근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주고 있어요. 마치 아파트 수도 펌프처럼요. 그런데 이 펌프로 가는 파이프, 즉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장마비예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생존율이 30%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5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6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생기고요. 10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19를 불러도 평균 도착 시간이 8분에서 10분이에요. 서울 같은 대도시도 그렇습니다. 지방이면 더 오래 걸리죠.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를 부를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의식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심장마비는 대부분 의식을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가슴 통증이 오고 숨이 막히고 그 다음엔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전화기를 잡을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제가 40년 넘게 심장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전화기를 손에 쥐고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119를 누르려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으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산에 사는 13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가슴 통증이 오셨대요. 전화기를 찾으려고 방으로 가셨는데 그 몇 걸음 사이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아침에 아드님이 발견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8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게 됐지만 뇌 손상 때문에 지금도 말을 못하세요.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119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119는 꼭 불러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심장마비의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옵니다. 둘째,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셋째, 119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심장마비의 첫 신호를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갑작스럽긴 해요. 하지만 완전히 아무 신호 없이 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체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오면 당연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거나 누워서 쉬세요. 그런데 이게 심장마비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통증이 가슴이 아니라 명치나 등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명확한 통증이 아니라 막연하게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신호도 있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이 축축해져요.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왼쪽 팔이 저리거나 아픈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어깨부터 팔꿈치, 손목까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세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턱이나 목이 아픈 것도 심장마비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치과에 가서 검사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턱이 계속 아프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쉬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저녁 먹고 TV 보시다가 가슴이 답답하셨대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 먹고 누우셨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주무셨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서 깨어나셨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녁 때 그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60대 이후에 명치가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왼팔이 저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2-3가지씩 나타나면 바로 의심해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챘다 해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심장내과 의사로 40년을 일해왔어요.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분들을 치료했죠. 그런데 3년 전 제가 직접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날은 새벽 2시였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이 왔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왼팔까지 저려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환자들 증상을 봐온 제가 바로 알았죠. 이거 심근경색이다.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아내는 큰아들 집에 가 있었고 저는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매일 식구를 불러도 10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통증 때문에 전화기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응급의학 연수 받을 때 배운 내용이었죠. 심장마비가 왔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설마 제가 직접 써먹게 될 줄은 몰랐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0초 정도 지나니까 가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숨도 좀 쉬어졌고요. 그 틈에 겨우 전화기를 찾아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료진들이 놀라워했어요. 심근경색이 분명한데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거예요. 보통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병원 도착할 때쯤엔 심장 근육이 상당 부분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손상이 최소한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원 오시기 전에 뭔가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해 드렸죠. 그 의사도 그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대요. 그 후로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목숨을 구하셨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순간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 10초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펑 하고 갑자기 멈춰버린다고요. 마치 전기 스위치 끄듯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심장마비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심장박동이 두근두근 불규칙해져요. 정상적으로 뛰어야 할 리듬이 깨지는 거죠. 이걸 부정맥이라고 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의식이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지만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대략 10초에서 30초 정도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심장이 제대로 피를 뿜어내지 못해요. 우리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져요.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나오고 손에 힘이 빠져요. 이 단계가 10초에서 20초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완전한 의식소실이에요. 심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뇌에 산소가 안 가니까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의식이 있는 그 10초에서 30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심장마비의 메커니즘입니다. 정리하면 심장마비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의 10초에서 30초가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골든타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19를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찾고 번호를 누르고 위치를 설명하는 데만 해도 1분은 걸려요. 그 사이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전화기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 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10초면 충분해요. 이 10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자극해서 정상 리듬을 찾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그냥 기침이 아니에요. 심장을 압박할 만큼 강한 기침이에요. 여러분, 기침할 때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가슴 안쪽이 확 조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기침을 강하게 하면 가슴 안의 압력이 확 높아지면서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게 돼요. 이 압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심장은 전기신호로 움직이거든요. 심장 위쪽에 있는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에서 전기신호가 나와서 심장 전체로 쑥쑥 퍼지면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오면 이 전기신호가 엉망이 돼요. 강한 기침으로 심장을 압박하면 이 전기 시스템을 다시 리셋할 수 있어요. 마치 고장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도 심장마비 초기에 기침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숨을 최대한 깊이 들이마시세요. 폐에 80%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요. 가슴이 확 부풀어 오를 만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침하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구멍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야 해요. 홀록하는 약한 기침이 아니라 컥컥하는 강한 기침이요. 목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이걸 2초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깊은 숨, 강한 기침, 깊은 숨, 강한 기침.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1분은 계속 하셔야 해요. 왜 2초에 한 번인가 하면 이게 정상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리듬이거든요. 우리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80번 정도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러니까 2초에 한 번씩 기침하면 심장한테 이 리듬으로 뛰어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74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혼자 집에서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대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미리 알려드린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바로 싱크대를 잡고 기침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몇 번 하다 말까 싶었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10초, 20초 지나면서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대요. 1분 정도 계속 하셨을 때 가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틈에 거실로 가서 전화기를 찾아 R119에 신고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대요. 어머님, 어떻게 병원까지 오셨어요? 심전도 보니까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던 게 확실한데 신기하게 지금은 안정되어 있네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방법 몰랐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 방법은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기침보다 더 직접적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슴뼈 만져보세요. 가슴 한가운데 세로로 길게 뻗은 딱딱한 뼈 있잖아요. 이게 흉골이에요. 이 흉골 바로 밑에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의 전기전도계가 바로 이 흉골 바로 아래 부분을 지나가요. 이 부분을 강하게 두드리면 심장한테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제세동기 있잖아요. 가슴에 패드 붙이고 전기 쇼크 주는 거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물론 제세동기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독일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심장마비 환자한테 제세동기 쓰기 전에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더니 환자의 20%가 의식을 되찾았대요. 특히 심장마비가 온 지 3분 이내에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힘이 더 센 손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뼈 정중앙을 찾으세요. 양쪽 젖꼭지를 이으면 선이 생기잖아요. 그 선의 정중앙 가슴뼈 위가 바로 목표 지점이에요.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 면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질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확 내려치는 느낌으로요. 이때 중요한 게 힘 조절이에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힘이냐면 문을 두드릴 때보다는 강하지만 못을 박을 때보다는 약하게요. 확 소리가 날 정도면 적당해요. 그리고 이걸 1초에 한 번씩 안스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하세요. 서울에 사는 79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화장실 가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는 통증이 왔대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대요.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그분이 생각해낸 게 제가 알려드린 가슴 두드리기였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4번째, 5번째 두드렸을 때 갑자기 심장이 쿵쾅하고 크게 뛰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통증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겨우 힘을 내서 방으로 기어가서 전화로 L999에 신고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이 맞았대요. 하지만 심장 손상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면서 물었대요. 어르신, 어떻게 병원까지 오셨어요? 혼자 계셨다면서요. 3번째 방법은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이건 한의학에서 나온 방법인데 현대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손등을 한번 보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합곡혈이라고 불러요. 이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심장과 폐로 가는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경락이라는 게 기나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부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하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중국 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부정맥 환자들한테 합곡혈을 자극했더니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조절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다른 방법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았고요. 이 방법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침법이나 가슴 두드리기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등 누르는 건 마트에서도 길 가다가도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71세 어르신 이야기예요. 마트에서 장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대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지러웠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쓰러지면 민폐가 될 것 같고 창피하기도 해서 그냥 참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불안해지셨어요. 그때 떠오른 게 제가 알려드린 합곡혈 자극법이었어요. 카트를 잡고 서서 슬그머니 한 손으로 반대쪽 손등을 누르기 시작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손이 아파서 주무르나 보다 했겠죠. 10초, 20초 계속 누르다 보니 신기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대요. 숨도 좀 쉬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누르면서 천천히 마트 밖으로 나오셨어요.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도 계속 손등을 눌렀대요. 5분 정도 지나니까 많이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병원에 같이 갔어요. 검사해보니 심장에 이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큰 발작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대요. 어머님 잘 대처하셨어요.
그때 그냥 참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합곡혈 찾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한 손을 펴세요. 엄지와 검지를 쭉 벌리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살이 불룩 올라오잖아요. 그 불룩한 부분의 정점, 가장 높은 곳을 찾으세요. 거기서 검지뼈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엄지로 눌러보면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곳이요. 바로 거기가 합곡혈이에요. 찾으셨으면 이제 반대쪽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누르세요. 엄지 끝이 아니라 엄지 지문이 있는 부분 전체로 누르는 거예요. 깊이는 뼈에 닿을 정도로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5초 동안 강하게 누르세요. 그리고 5초 쉬세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누르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힘을 빼고요. 이 방법은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도 도움이 돼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합곡혈을 눌러요.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지거든요.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강력한 기침법. 둘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 셋째, 합곡혈 자극법. 이 3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숨을 쉴 수 있고 기침할 힘이 있으면 기침법부터 시작하세요. 기침이 힘들면 가슴 두드리기를 하세요. 그것도 힘들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합곡혈을 누르세요. 아니면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방법들은 치료가 아니에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구가 올 때까지, 병원에 갈 때까지 심장을 유지하는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괜찮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시는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해요. 심장마비가 왔다는 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혔거나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겼거나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요. 그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로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막힌 혈관이 저절로 뚫리는 건 아니에요. 손상된 심장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에 가면 뭘 하냐고요? 먼저 심전도를 찍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해요. 혈액 검사로 심장 근육 손상 정도도 봐요.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나 관상동맥 촬영도 해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 치료를 해요. 혈관이 막혔으면 뚫어주는 시술을 하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을 처방하고요. 심각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치료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쓰셨다면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L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진 것 같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 꼭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평소 준비도 정말 중요해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면 심장 초음파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도 활용하시고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 피우면 혈관이 손상되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심장마비 위험이 2배로 높아지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끊으시면 1년 안에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아지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요즘 유행하는 홈트레이닝도 좋아요. 심장이 강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져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동안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심장에 정말 좋아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김치는 조금만 드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어요. 이제 아세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초를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내일 아침 언제든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거예요. 심장마비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건강 정보가 핫한데요. 검증된 전문가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유예요. 이 영상을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이 방법을 실제로 써보셨다면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